네, 6월 셋째 주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셨는지요? 지금부터 라이프 सक्세스 스토리 숨은 정보를 찾아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분야는 학과 정보인데요. 숭실대학교에서 설립한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정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에서 학과를 개설하고 또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이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중소기업대학원의 이선영 교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많이 더우셨죠, 오신다고? 네, 근데 날씨 참 좋습니다. 네, 봄을 그래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네. 아마 지금 학과 개설도 상당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네. 이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네. 숭실대학교가 뭐 최초의 건대대학이고 네. 또 뭐 최초의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고 또한 최초로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또 이렇게 신설하고 보니까 최초의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이번 학과 개설에 실제 대학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네. 교수님?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그 중소기업 대학원 내에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를 이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에 와서 이 학과를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초인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근대대학에 처음으로 1897년도에 설립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립했을 때 설립자가 바로 베워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모든 그 총장님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1897년도에 만들어져서 1930여 년대까지 학교 문 닫기까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근대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1830년대에 문을 닫게 된 것은 신사참배에 저희 학교가 거부했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민족 중흥의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근대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도 그런 정신에 기인해서 요즘에 창업 강국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배출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뜻깊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라는 것이고 네. 또 실제 이번에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 자체도 또 최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분들도 많았는데 이번 과정은 석사 과정으로 경영학 석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갖춰야 될 것을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가치 창출을 위한 훈련도 받지만 그런 기업가 정신의 크리스찬 그리스도 정신으로 무장된 어떤 사령관을 배출한다는 측면에서는 세계 최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히. 네. 뭐 제가 보니까 각 대학별로 보면 사실은 이 이름에 있어서 학과에 있어서는 그래도 비슷한 학과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창업학과면 뭐 숭실대학이나 중앙대학이나 뭐 국민대학이나 뭐 여러 대학들이 지금 아마 개설을 해서 고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선교학과 하면 뭐 기독교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신학대학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스타트업 선교학과 뭐 조금 생소합니다. 사실은 생소한데 그래도 어딘가 좀 매력으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스타트업 선교학과 이 학생들을 이제 앞으로 지도하게 되시는데요.
실제 이수 학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뭐 전공으로 또 네. 이렇게 배워야 될 것들 네.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스타트업 네. 선교학과가 어떠한 기존의 있는 것들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업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성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뤄가는 과정들 안에 저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 은사를 주셔서 먹고 살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복음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는 삶을 창세기 첫 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사랑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제는 그 4차 산업 그 혁명 시대가 되면서 기술 중심 그리고 많은 그 웹 베이스드 그 어떤 연결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영학이라는 MBA 과정을 쭉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가운데도 고객을 사랑하고 고객 가치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기업을 하는지에 대한 기업가 정신에서 어떤 창조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좀 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 중심 그리고 물질적인 부를 창출해서 그 부를 어떻게 지역사회의 선한 뜻으로 사용하고 활용하는가의 최종 목적의 부분에서 좀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그런 정신이 많이 지금 접목되는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되거나 연구되거나 실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속가능 개발, 그렇게 기업들이나 우리 삶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해서 달려왔더니 그것이 정작 우리한테 모두한테 도움이 안 돼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하기 위해서 ESG 경영이라는 것을 화두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ESG 경영 자체도 그 안에 들어보면은 사회에 유익하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그런 것이 비즈니스로서 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사실 기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에 기초한 기업가 정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거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애초부터 크리스찬 기업가 정신으로 보고 그것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일들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실제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선교학과에서는 창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일반 창업 경영에서는 그런 기업가 정신 중에 크리스찬 기업가 정신을 접목하는 것이 부족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융합한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구성되는 교과목이라고 보면은 크게 4가지라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spiritual 어떤 competency라고 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기반한 영성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땅끝까지 제자 삼아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제자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지상 명령을 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에 기초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성에 대한 역량입니다. 선교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창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아이템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또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경영을 하고 조직 관리하고 하는 일반 벤처에 관련된 전문성을 또 저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 탁월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이러한 글로벌로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류 열풍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역량을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지로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장으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네. 저희들이 학과 중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업기관들하고 국내외 프로젝트를 진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화가 있고요. 또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실제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참 안식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참 안식을 추구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로 화합해서 갈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교육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제가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교과목으로 말씀드리면 ESG 경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자격증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커리큘럼 자체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네. 제가 조금 이렇게 네.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네. 성경으로 돌아가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플러스 기업가의 정신. 맞습니다. 이게 융복합화되어서 네. 첫째가 영성에 관한 것과 네. 두 번째가 벤처의 어떤 전문성, 네. 또 세 번째가 글로벌 진출을 네. 위한 또 화두,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보니까 문화와 학문의 융합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울려져서 네. 새로운 또 네. 문화와 그리고 네. 또 학업을 또 전진하고자 하는 것인 네. 것 같고요. 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이 소개해 주신 대로 네. 과목들이 정말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또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아마 네. 매력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게 누구나 입학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어떤 교육 대상이나 네. 그리고 좀 입학 전형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이 입학을 좀 네. 장려하고 싶은 네. 교육 대상자가 또 혹시 네. 있는지요? 지금 교육 대상은 학부 학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제한이 없고요. 누구나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그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로 해서 꼭 선교의 자체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선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미치기 위해서 사회와 공조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또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는 사역이 굉장히 다양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이나 또 창업을 통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오시게 되면은 이런 이론의 무장도도 물론 있지만 첫 학기부터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팀이 어우러져서 사업 아이템을 서로 논의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으로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WCM이 있습니다. 월드 가난 무브먼트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가난 농군 학교라고 조금 이해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WCM은 예전에는 저희가 주 사업 그 산업이 농사 1차 산업이었던 농군학교인데요. 이게 이제 변화돼서 지역개발과 관련된 모든 아이템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역 소멸 문제로 국가 자금을 받아서 지역들을 갱생하는 운동에 앞서고 있고요. 해외에는 21개국의 그런 많은 소외된 지역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야말로 창업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과와 WCM이 MOU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네르바 스쿨처럼 실제적으로 같이 함께 공부하면서 그 프로젝트들을 다 한 번씩 맛보기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지역에서 내가 관심 있는 아이템들을 조금 더 리스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것을 잘 구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태계를 조성해서 함께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 과정들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하는 학기는 전체 3학기로 석사학위 과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러한 과제를 수용하면서
마지막 학기에서는 정말 관심 있는 영역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도 많은 그 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WCM도 있지만 기독실업인 해라고 해서 네. CBMC 분들도 함께 많은 같이 동역자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그 유익한 관계성을 맺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졸업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국적 같은 네. 게 또 제한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네. 네. 그러면 연령도 제한이 없고 네. 학부에 대한 네. 것만 이제 네. 인정이 되면 되고요. 네. 그게 학사가 이제 그렇죠. 석사 과정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선교학만이 목적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CBMC 어떤 기업가와 네. 연합에 대한 팀들도 구성될 수도 있고 네. 장학금이라든지 또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네. 가능하고 네. 결론적으로 학기로 보면은 3학기 한 약 네. 1년 6개월 정도가 네.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첫 그 개강 자체는 9월 달에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교수님을 초대하면서 보니까 호서대학에서 또 벤처 창업대학원에서 또 네. 학생을 또 가르치고요. 네. 또 이번에 창업 성교학과에 또 네. 호학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2000년도 초반 한참 한국의 벤처의 바람이 불 때 네. 컨텐츠 코리아는 또 벤처 기업도 운영하셨고 아마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네. 선교에 네. 기반으로 하는 학과를 아마 이렇게 네.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또 학생들이 아마 이걸 성공적으로 해서 네. 창업이라는 것과 또 기독교지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또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해외에 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지금 혹시 신청 현황이라든지 네.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그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입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네.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받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개인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들은 네. 지금 10여 명이 지금 벌써 10여 명이 신청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번 학기 말고도 계속 저희들이 다음 학기도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9월 달에는 12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네. 첫 개학은 네. 12명이 대상이네요. 네, 12명이고요. 네. 아마 이제 다음 해 봄학기부터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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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들 그 숭실대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 이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바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벌써 9월 개강인데 네. 12명의 학생들인데 10여 명 이상이 모집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네. 차기 학기에도 네.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네. 좋은 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장학금이나 그 밖에 좋은 멘토들과의 연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함께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혜택과 그다음에 협업을 하면서 이 학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아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네. 아마 개미라는 소설 작품을 만드는데 네. 아마 20년간을 준비를 썼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120회 개간을 해서 네. 우리가
마지막에 최고의 작품을 이제 접하게 됐는데요. 아마 글로벌 스타트업 선교학과가 뭐 최고의 학과로 아마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발전을 이루시고 또 후학들을 잘 양성하시기를 네. 개인적으로도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종종 또